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새해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일리노이 주의 예산이 언제나 통과가 될런지 아직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새 회계 연도가 지난 7월 1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6개월 예산 없는 주정부가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회계 연도 중에 반년이 예산 없는 변칙적인 상태로 지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이 예산이 정상화될 것인가? 아직도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브루스 워너 주지사가 이번 12월에 제조업 그룹 대표들과 한 오찬 모임에서 한 말이 있는데 오는 봄에나 아마 4월까지는 이 정도로 협상 타결 시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상은 그냥 예상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봄까지 예산 교착 상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도 그의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봄에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가 예산 없이 회계연도 1년을 몽땅 빈손으로 지나갔다 하는 신기록이 세워질 판입니다. 7월 이후에 협상이 계속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주지사와 의회 양측의 비난전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 거버너와 상하원 의장, 총무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도 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회동에서는 하원 의장인 마이클 메리건이 아예 불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이쯤 되니까 매일 저녁에 방송이 되는 심야 커뮤니티 프로그램 일리노이 주 예산 교착 상태가 아주 단골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예산 대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단합니다. 거버너 브루스 워너는 일리노이 주 정부의 재정 개혁을 처음부터 주창했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지출을 감축한다. 프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한다. 근로자의 상해 보상도 상한선을 둔다. 또 근로자의 혜택도 축소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다수인 의회의 반대가 대단합니다. 이 거버너의 개혁 생각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만일 지금대로 하면은 근로자층, 저소득층, 중산층 이쪽만 피해를 보게 되지 않느냐. 지금 재정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해결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거리는 동과 서같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고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6개월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협상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문제는 타협의 출발점이 없다.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다를 뿐 아니라 의회 쪽에서는 거버너가 극단적인 재정 계획을 주장하면서 주 예산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보통 야당이 하는 일인데 왜 거버너가 그걸 하느냐 그런 얘기죠. 또 거버너 쪽에서는 의회 쪽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주 정부의 재정이 이제 파탄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이 장기간 계속이 되니까 우선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심지어는 주 총무처의 전기료 지불이 지금 밀리고 있고 911 운영도 지장을 받고 있고 수많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보조금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로또 게임이 그 당첨금을 못 주게 된 것은 전국적인 화제거리입니다. 그야말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 정부 예산 중에 주 공무원의 봉급 지급이라든가 주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상환금 지불이라든가 주 경찰
또 법원 운영비, 뭐 이런 주요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법원의 판결 등의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쯤 꼬이니까 공화당 출신인 주지사였던 짐 에드가 또 짐 탐슨 등이 브루스 로너 공화당 주지사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 거버너의 책무가 뭐냐? 주 살림살이를 하는 매니저가 아니겠느냐? 어떤 반대가 있든지 이견이 있든지 여하튼 주정부를 이끌 책임은 거버너한테 있다. 거버너가 개혁가도 아니고 야당 당수가 아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버먼트의 주요 책임이 뭐냐?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일인데 지금 보면은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협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니시에이트 할 사람이 바로 거버너인데 거버너가 협상을 앞두고 의회라든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 시처럼 그 대단한 비난을 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이것은 타협의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회 리더들은 예산 문제만 먼저 해결을 좀 하자, 예산 이외의 일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면은 타협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거버너 그대가 주창하는 의회의 그 의원 임기 제한, 그 term limit이라든가 노조의 단체 교섭권 제약, 또 선거구의 구획 재정리,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예산 문제만 다뤄도 이게 힘겹다, 이제 그런 그 주장이죠. 그러나 브루스 로너 쪽에서는 선거 전부터 이 얘기를 쭉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빼고 나서기도 매우 거북한 입장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주 재정 난국 타개를 위해서 지출 감축을 하는 것은 물론 찬성하지만은 세입도 좀 늘리자. 어떻게 늘리냐 하면은 연수 $100만 이상을 버는 사람한테는 한 3% 정도 인컴 텍스 서차지를 물리자,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버너 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부자 증세다, 이것은 불가하다 하고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지구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같은 그 대학교 당국들, 또 학생들의 그 보조금이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주 박물관이 폐쇄된 것은 뭐 이미 오래됐고, 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한 17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자 보호 그 기금 $650만 지금 묶여 있고, 또 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이제 굶지 않게 하려면 식사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3,600세대에 대한 그 혜택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주 예산 통과가 봄에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 6월 말까지 가서 예산 없는 1년 신기록을 세울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카고 정치권의 리더들은 아직 라마 매뉴얼 시장에 대한 사임 요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강력한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은 두고 보자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은 오늘 가족 휴가를 중지하고 시카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돼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상 관련 사망자가 43명, 각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수가 69개, 중서부 북동부 지역에는 홍수와 수도음이 계속됐습니다. 엘니뇨 때문입니다. 12살 난 흑인 소년을 쏘아 숨지게 한 클리블랜드 경찰 대배심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살자는 구원총과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총을 손에 들고 있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대배심은 경찰의 오인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이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 대한 여론조사 75%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9%는 분노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민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한 후에 도주했던 텍사스주의 10대 남자가 멕시코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범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US 마샬이 이 10대와 그의 어머니를 미국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WHO는 이볼라 전염병의 근원지인 기니아에 대한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3개월 더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스톰으로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에서 무려 1,600개 플라잇이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했고 정전 가구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카고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19살 퀸테니어 라그리아의 가족이 시카고시를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가족 측은 피살된 퀸테니어가 경찰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경찰이 지난 11월에 체포한 38살 와키간 거주 남자는 자신이 아이시스에 합류하려고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 들어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었습니다. 새해 첫날 추위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37도, 수요일 내일 흐리고 눈 31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29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기온이 24도입니다. 토요일 맑고 34도로 예상이 됩니다.